자, HLB 그룹주들 좀 볼게요. 오늘 HLB 그룹주에 좋은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가죠. 자, HLB 얘기가 좀 있습니다. 간암 신약허가 관련 빅 FDA와 사전 미팅을 완료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가죠. 주식은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코스닥 떠나는 외국인들. 그런데 HLB하고 에코프로 비용은 많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투자자 변의 동향에서 이런 걸 수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믿진 않지만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산대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든 팔든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HLB는 엄연히 크게 밀리지도 않고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급락을 해도 뭐 절대 안 밀려요. 자기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월봉에서도 20개선이 잘 붙어있죠. 우린 이것만 체크하고 나가면 돼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뉴스, 기사, 공시, 찌라시 아무것도 믿지 마요. 알았으니까 그냥 20개선만 지켜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차거래 잠깐 보고 갈게요. 상한수량이 많죠. 그죠? 오늘 상한수량이, 어제 상한수량이 많이 나왔고 HLB 생명과학도 신규수량 상한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괜찮고 HLB 생명과학도 엄연히 20개선 잘 지켜주는 거에 전혀 20개선을 훼손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 괜찮은 거고 HLB 제약은 10개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일단 20개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밀릴 여지가 있고 수급주선이 있어 밑에 있기 때문에 순간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말고 좀 더 밑으로 밀렸을 때 보는 게 맞아요. 자, 일태가 많이 밀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게 올라오지 않았죠. 11,000원대에서 벌써 15,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저점이 11,800원인가 그래요. 1,900원, 11,000원이에요. 11,000원짜리가 15,000원 찍었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네, 조정인데 자, 제가 알려드렸죠. 골든크로스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5개선을 찍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5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13,000원대가 되기 때문에 13,000원 근처에서 매수해요. 수급주선인 6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60주선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13,000원 초반대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 눌림목 들어왔는데 일봉에서 20일선 깼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주봉에서 60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3,000원 초반에 오게 되면 매수하고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HLB 오늘 6% 따랐다 해서 너무 겁내거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개선 위에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고 당연히 지금도 수익권화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알려드렸으니까. 자, HLB 글로벌은 원체 이치가 났죠. 그런데 5개월선이 제가 첫 번째 목표가라고 그랬죠. 이 친구를 돌파해주고 안착해줄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밀릴 수 있어요. 따라서 급하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지금은 이 공간에서는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터스는 지금 건들지 마요. 자, 올리패스가 살짝 떴다 떨어졌는데 앞쪽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어서 믿고 있거든요. 대신에 단기 하실 분은 얘가 손절이 맞고 자, 이제 중장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디서 더 사야 되는 건데 일단 시장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5일선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대면 안 돼요. 지금 손대지 말고 5일선 돌파에도 안착해놓고 이격이 모이는 과정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은 보는 게 맞아요. 뭔 뉴스가 떴을까요? 아까도 뭔 뉴스 떴더라고요. 뭐 호주 임상이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 중이래요. 자, 진행 중인 건 알았으니까 자리를 돌려놔야 되겠죠. 그죠? 자, 유틸렉스 밀리고 있는데 알려드렸죠. 유틸렉스가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온 친구예요. 잘 들어와 있고 눌림목을 주게 되면 볼만해. 일단 5개선 깨니까 사지 말고 외바닥이니까 기다렸다 시장 좋아지거나 돌아나갈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최소한 양봉이라도 한번 이렇게 떠야 돼요. 시장이 먼저 좀 살아나야 되고. 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 특히 바이오로직스 대량 거래 잘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관전 넣었다 지켜봐요. 아직은 매수하지 말고 시장 돌아나가거나 일봉에서 최소한 5일선 돌려볼 때 그때 보는 게 맞아요. 파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바이오 설명해 드렸죠. 화일약품하고. 자, NC트론 조금씩 모아나가면 좋은데 이 친구가 HLB하고 친해요. 뭐 너무 크게 사지 말고 잘 모아나가면 원체 이치가 낮아서 이 공간에서는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은 지금 피해가야 되니까 안 보고 있어요. 신재생은 지금 피해가야 돼요. 자, 매도 팩토를 봅니다.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자, 매도 팩토도 보시게 되면 5개월선을 완전히 깼죠. 완전히 깼고 자, 일봉에서도 일단 기다려야 되지. 기다려야지 친구. 5일선 회복해줄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진원생명과학 위치가 좋아요. 자, 진원생명과학 매수 타이밍이죠. 20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월봉 위치가 원체 낮아요. 이 친구. 그래서 지금 매수죠. 5일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주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은 됐습니다. 턴 된 상태고.
자, 차바이오텍을 볼게요. 제가 차바이오텍을 뺐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얘네들. 차바이오텍, 진우앵컴을 제가 뺐어요. 근데 얘 다시 살려놨어. 원래 이 프로젝트 좀 이상해요. 자, 이 프로제는 사실 좋은 호재가 있는데도 못 뜨죠.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어서 그래요. 일단 지켜봐야 돼요. 우선 돌려놓을 때까지는. A프로젠 HNG, A프로젠 제약은 실질적으로 이제 왜 살려고 했었는데, 앞전에 대량거래 터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떨어지죠. 이런 손대지 마요. 손대지 말고 있다가, 다시 대바닥 좀 왔을 때, 전 바닥 왔을 때, 제가 그때쯤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손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손댈 만한 종목들이 많지를 않고, 원체 우아하기 때문에 쉽게 뛰들어가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듯이, 아까도 내가 아침에 VIP면 따로 알려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살만한 종목이 있고 종목이 떴을 때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은 제가 아침 실방에서 알려드리고 또 골드분들 이상 분들은 1시 15분 영상에서 알려드리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개월을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표가 무너졌어요. 대신에 한 번 급등한 이력이 있고 한 번 추세 전환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짧게 보지 마요. 아주 길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셀트를 산다. 그럼 마음속으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저 농산물을 내년이나 내가 수확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HLB의 행보가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짐으로 해서 많은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HLB 그룹주들만이 지금 행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여기 이재용 부회장이 찾아왔죠. 그래서 7.5조 투자를 할 건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관련 주들을 제가 뽑아놨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시너지이노베이션, 바이넥스, 화일약품, 아미코젠, 뉴틸렉스, ST키브인데, 제가 생각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서린바이오가 제일 잘 움직여요. 근데 서린바이오가 지금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죠. 꽤 오랫동안 지켜준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우선 회복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12,180원인데 지금 회복해주고 있거든요. 일봉에서 이 자리를 오늘 아침 멤버한테 알려드렸는데, 요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물론 20일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얘를 뚫어주면 더 날아갈 거예요. 단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면, 오늘 시가근 저희가 웨스타이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시장이 원체 불안하기 때문에 깨자마자 손절인데 서린바이오는 특히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잘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뛰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이격이 모여서 21선 위에 올라타면 빵 때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서린바이오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린바이오를 잘 보고 계셔야 되고 다른 걸 많이 빼놨기 때문에 제가 서린바이오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꼭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AB온 얘기가 좀 있어요. 자, 미국 화생방학회 12D S&T 참가. 근데 문제는 안 올라가요. 호재가 안 먹힌다는 얘기죠. 더 떨어졌어요. 이러면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혀 패스죠. 또 하나가 자리만 놓고 보면 네오이뮤텍이 좋은데, 자, 내가 예전에 네오이뮤텍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네오이뮤텍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낮아요. 단지 외바닥이라. 이 외바닥은 좀 힘든 게 이게 바닥일 것 같은데 맞고 떨어지죠. 이게 외바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바닥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단기 목표가는 찍었어요. 5개월선 4,250원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오늘 찍었어요. 특히 20선 뚫기가 어렵죠. 그런데 아직도 흐름은 살아있죠. 예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눌림 목적기 때 또 뛸 수 있는데 지금 앞전에 상한가 근처를 갔었어요. 29.98%를 갔다가 지금 21선 위에 있죠. 5일선하고. 이렇게 되면 5일선과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당연히 깨자마자 손절이고 깨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5개월선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뚫어주면 당연히 10개월선 가겠죠.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20주선 가격이 4,500원이고 일봉에서 61선이 4,500원이기 때문에 순간 뛰면 4,500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까 보니까 저기가 좀 잘 뛰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저기 데모라든가 우크라 재건 이슈가 좀 떴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런 이슈가 있어요. 아랍 대통령하고 푸틴이 회담한대. 우크라 사태 중재?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크라 재건이라는 게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아직도 서로 싸움이 심하죠. 그래서 서로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순간 오늘적인 테마로 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주식은 개개혁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쫓아가서 쓰면 또 고점에 다 물린 거예요. 그죠? 주식은 고점에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살 건지를 결정해주고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너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맘 편히 살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 재건 이슈가 본격적으로 떴을 때 또는 이런 친구들이 좋은 자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 터지는 거 확인하고 제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사는 게 낫습니다. 데모는 우리가 이게 큰 수익을 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우리가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제 일단 큰 수익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 산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설거지 당해요. 설거지 당하면 큰일 나요. 설거지 당하면 큰일 나니까 사지 말고, 굳이 내가 단타 당기고 고수다. 그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봉에서 5일선 깨면 안 돼요. 20일선 깨면 안 되고, 내가 매수하더라도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죠. 이거 매수 못했으면 말아요. 또 여기서 막 그 러시아 우크라 재건 이슈 하면서 드디어 우크라 재건으로 다시 뛰겠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크라 재건 쉽지 않아요. 지금 푸틴 대통령도 계속 전쟁이 확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지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잠깐 장난치고 올라가는, 즉 우측산에 잘못 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겨울이 되게 되면 제가 로봇 관련주들이 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강할 수 있는데 다 강한 건 아니고, 자, 미래컴퍼니가 다시 한번 월봉 바닥이 오고 있죠. 자, 미래컴퍼니는 상당히 볼만해요. 이 친구는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겨우 비싼 자리가 아니죠. 자, 5개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21,000원입니다. 21,00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그러면 예전에도 이 친구가 순간 딱 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뛰는 거예요.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충분히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브스타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월봉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에 바닥만 안 깨면 돼요. 자, 로브티즈가 제일 무난해요. 로브티즈가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굉장히 무난하고 지켜줄 자리인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꾸준히 잘 가는 거고, 주봉에서 지금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런 지금 매수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5주선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5주선 가격이 정확히 24,000원이에요. 그래서 24,000원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21선 근처가 되죠.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모비스를 봅니다. 모비스를 보게 되면 일단 위치는 낮은데 꽤 오랫동안 바닥을 잘 다져왔던 친구예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요새 순심이가 방송할 때 안 짖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는가 봐. 자, 눈치 보나? 간식을 좀 제가 많이 줘요. 예, 겨울엔 로봇 게임주가 강해요. 자, 저점이 1,530원이기 때문에 1,530원만 깨지 않으면 흐름이 잘 유지가 돼서 좋을 수 있어요. 단 바닥만 안 깨면 돼요. 자, 큐렉스는 관심 있게 조금 보긴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는 큐렉스가 강해요. 자, 월봉에서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되고 급등을 잘해서 잘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심은 해야 되고, 일단 일봉에서 기다렸다 11선 근처 매수. 요새 거래량 붙어가지고 이 친구는 순간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큐렉스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자, 영우 DSP가 많이 밀렸습니다. 시장 무너지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영우 DSP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크게 밀리고 있는 게 리스크가 되는데, 자, 어쨌건 영우 DSP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예전에 크게 뛴 이력이 있죠. 대바닥이 오게 되면 이전 바닥들이 한 1,300원대쯤 되거든요. 이런 데가 오면 반등해줄 확률이 커요. 그러면 저런 자리들은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신규로 좀 사도 괜찮구나, 이런 자리들이 됩니다. 에브리봇도 지금 끼가 좀 있어요. 에브리봇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다 깨졌어요. 월봉 여기서 밑에 있으니까. 주봉에서도 깨졌고. 자, 그런데 주봉에서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안 깨고 있죠. 지금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자, 일봉에서 이 친구는 급등을 잘해요. 권리락들, 무상증자 때문에 잘 뛰기도 하는데 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5일선 회복해주면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로봇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크게 버릴 친구들은 없어요. 버릴 친구들은 없고, 전체적으로 겨울에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꼼꼼히 모아 나가시면 향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KT 서브마린 얘기가 있었어요. LS에서 지분을 좀 인수했죠. 그러면서 어제 떴다가 변동폭이 이래.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 어제 16% 갔다가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 갔냐면 17% 갔어요. 왜 이렇게 흔들리게? 엄청나게 흔들죠.
자, 이렇게 흔드는데 마이너스 17%인 친구가 지금 변동성 완화장치 걸렸어요. 갑자기 하도 확 뛰어가지고. 대단하죠? 변동폭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불안한 지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단기 단타는 전 막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매일매일 공부만 하면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살지 이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사도 갑자기 순간 확 밀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방망이를 길게 잡지 말고 좀 짧게 잡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악재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데 이 친구가 그 사실은 고속도로 지하라든가 그 특수건설 이런 것처럼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기 온 바닥권이 맞는데 어제 그 LS의 지분 인수로 인해서 너무 좋은 이슈가 떠서 확 떴다가 그죠? 확 떴다가 쭉 떨어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변동폭이 몇 프로냐면 16%, 17%. 이틀 만에 34%가 왔다 갔다 하는 대단한 친구죠. 대단한 친구. 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고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주가 오늘 못 가고 있죠. 실제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식은 그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리가 중요한 거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21선 지켜주고 있죠. 그런데 월봉의 위치가 낮진 않아요. 높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확 무너져요. 단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볼만한 건데 21선 근처 매수죠. 여기 깨면 손절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거냐는 제가 계획 영역이라고 분명히 주식은 계획 영역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21선 근처 매수하시면 돼요. 깨자마자 손절이고 제주은행도 정확히 전 찍고 나갔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고 SCI 평가 정보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인데 이 친구들이 정확히 지금 찍을 자리 다 왔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지금 관중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도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을 지금부터는 많이 떨어졌다 겁내지 말고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만 알면 돼요. 금통위의 그 금리 인상 부분은 이 친구들한테 호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런 거는 뉴스뿐이죠. 뉴스일 뿐이니까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21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턱대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5일선 근처 매수했으면 깨면 손절하고 21선 근처에 다시 봐야 되겠죠. 저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너무 약하니까 딱히 크게 볼만한 종목들이 없어요.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잠깐 있을 때 야 오늘 저 영상 잠깐 쉬어야 되나? 왜냐하면 어떤 종목들을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는 그 나이백 갖다 수익을 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아니면 월봉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매달 꾸준히 산다거나 하루 이틀 시장을 잠깐 비껴나가 있다가 쉬는 게 좋은데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고 변동폭이 굉장히 있어요. 단지 바닥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밀려있거나 바닥에 와 있다면 이 공간에서는 겁내지 말고 꼼꼼히 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누아이리소스는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 쫓아가서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데 5일선 근처가 매수가가 되고 목표가가 21선이 되는데 21선을 뚫어주지 못했죠.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아야 될지 알아야 때문에 이런 종목은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가레인 와이어블도 원체 이제 끼가 있던 친구였는데 지금 많이 밀리고 있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 이전 저점 다 깨고 있어요. 이거는 이 주식들이 굉장히 나쁘고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지수 전체적으로 추세가 우하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섣불리 함부로 쉽게 사지 말고 단 VIP 멤버님들이나 골드 멤버분들은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아침에 우리가 살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아침에 순간적으로 수익을 잘 주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수익을 냈으면 제가 알려드렸죠. 일단 아침에 한 번 수익을 냈으면 두 번째 오후장에 들어갈 때는 절대 쉽게 들어가지 말고 아침에 수익을 한번 크게 냈으면 되도록이면 오늘 하루 정도는 한 번에 매수 매도로 끝내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요새는 전강후약도 세고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쉽게 또 들어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대신에 아침에는 순간 그 이슈로다가 주식들이 잘 뛰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수익이 잘 나죠. 그러면 아침에 수익을 냈으면 되도록이면 수익 금액을 지키고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에 수익을 내서 그 돈을 이제 차익실현 했으면 일단 하루 정도는 저하고 같이 그냥 오후장 지켜보고 정말로 좋은 위치에 주식이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수를 진행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렸을 때 그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 주도주로 와 있거나 지금 태조 폐풍차 같은 종목들도 실제 많이 밀리고 있어요.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들도 주도주는 맞기는 한데 문제는 시장이 무너져서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자, SDN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다시 바닥권에 왔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좀 기다렸다가 더 바닥권이 왔을 때 살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5일선에서 회복해줘야 좀 기다려야 되고, 자, 신성이엔지도 다시 월봉 바닥권이 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다가 월봉 바닥권에 왔을 때는 살만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려면 한 번에 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SDN을 사겠다. 월봉 바닥권이죠. 이런 공간에선 차분히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모아 나가시면 되고 절대 한 번에 사지 마요. 한 번에 사게 되면 큰 리스크가 있게 되고, 자, 3일 CNS, 유닛은 전부 다 CS는 살만은 한데 그 CS는 좀 높아요. 조금 피해가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 태용이나 이런 살만해 사실은 다 사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지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바닥권에서 잘 모아가는 전략 이런 걸 피해야 되고, 지금 무조건 분할 매수로 해나가야지. 내가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고수라도 물론 우리는 이제 아침에 만나서 잘 뛸만한 종목들을 제가 아침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좀 볼만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아닌 다음에 내가 어떤 바닥주를 할 때는 한 번에 사지 말고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 됐든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매달 자주 그냥 꾸준히 이렇게 잘 모아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실방이 좀 짧았는데 짧은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큰 호재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특히 호재가 나도 지금은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항상 알려드렸듯이 지금은 매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진행하지 마요. 무조건 조금씩 피해가야 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고 어느 자리에 사야 될지, 특히나 지금 유니온이나 유니모티리 같은 친구들 해지주를 주로 보는 게 좋아요. 해지를 보는 게 좋고, 아까 금융주들이 제가 알려드렸듯이 21선 근처에 와 있잖아요. 굳이 사려면 얘네들을 사야죠.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할 정도로다가 얘네들은 기준선을 정해준 거고 금통이 발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간 뛸 수도 있으니까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 맞고, 나머지 해지주로다가 미중 갈등주, 유니온이나 유니모티리얼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전 실방 진행하고요. 멤버니든 정상적으로 1시 15분에 뵐 거니까 1시 1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장 너무 시장 많이 떨어졌다고 너무 겁내고 걱정하지 말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오늘 저녁 때는 잘하면 실방 진행을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저녁 때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따로 공지해드리고 하게 돼도 따로 올려드릴게요. 아마 오늘은 시장이 너무 무너져서 제가 오전 실방이 짧았듯이 아마 오후 실방은 제가 한 번쯤은 안 할 수 있는데 일단 안 하게 돼도 알려드리고, 하게 되면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6시쯤 할 거예요. 6시쯤 할 거니까 6시에 선내로 올라가면 그때 참석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시장 굉장히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